기사식당 뉴스전 2014년 새해 인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하며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고 원하는 뉴스는 어떤 뉴스인가요? 오늘도 기사식당 뉴스전은 시청자가 주인이 되어 만드는 뉴스, 쉽고 재미있는 뉴스로 가득 채웠습니다. 네, 시청자와 소통하는 기사식당 뉴스전. 여러분은 지난 한 주 어떤 뉴스에 가장 관심을 가지셨습니까? 생생한 여론의 향방과 진심을 전달하는 이번 코너는 시청자가 만든 지난 한 주간 한 뉴스입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오픈서베이와 함께 여론조사를 벌여 그 순위를 매긴 것으로 전국 20대부터 60대까지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으며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4.38%입니다. 여러분이 선정한 지난주 최고의 뉴스 함께 보시죠. 먼저 5위 보시겠습니다. 윤여준 씨의 안철수 신당 참여 관련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윤여준 씨는 지난 대선 때는 민주당 문재인 후보 선대위 국민통합추진위원장을 맡았었죠. 윤 위원장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구태 정치를 답습하면서 분열의 정치를 불러왔다며 안철수 의원의 3세대 정치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4위 볼까요? 삼성전자 실적 하락 여파를 꼽아주셨습니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4분기에 8조 원대로 주저앉았습니다. 3분기보다 1조 8천억 원이나 줄어든 건데요. 8천억 원대의 특별 상여금과 환율 하락, 그리고 스마트폰 시장 정체가 실적 악화를 부른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이분 정말 왜 이러는 걸까요? 일본 아베 총리가 지난 연말 취임 1주년을 맞아 태평양 전쟁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기습 참배했습니다. 2006년 고이즈미 전 총리에 이어 7년 만의 일인데 이 상황이 이날 일본 전역에 생중계됐습니다. 며칠 전 기자회견에선 한국, 중국이 비난을 해도 야스쿠니 신사를 계속 참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최근 폭주기관차처럼 군국주의를 향해 달려가는 일본을 잘 지켜봐야 되겠죠. 여러분이 선정한 뉴스 2위 보실까요? 2위는 잇따른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채택 철회가 선정이 됐습니다. 식민사관 논란에 휩싸여 있는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했던 몇몇 학교들이 학생과 학부모들의 거센 항의로 선택을 취소했습니다. 이 상황을 교육부가 외압이라고 규정하는가 하면 아예 국정교과서 체제로 돌아가자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교과서 문제가 2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자, 그럼 1위는 어떤 뉴스가 선정이 되었을까요?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지난 한 주 가장 관심 있는 뉴스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이라 국민들의 큰 관심이 쏠렸던 것 같습니다. 저희 기사식당은 대통령의 기자회견문 전체를 전문기관 트리움의 의미망 분석을 통해서 자세하게 들여다봤습니다. 연설의 핵심 키워드는 국민, 창조경제, 또 공기업 경영입니다. 원전 비리로 인해 빚어진 무더위로 국민이 고생했다고 언급하면서 이 문제를 공공기관 경영 부실과 비리 문제로 연결시키고 있죠. 국민그룹과 경영그룹은 현장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에 두고 창조경제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경제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이 여러 개 언급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국민을 위한 창조경제와 공공기관 경영혁신을 실천하고 현장 중심으로 과제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세 가지 키워드가 고르게 강조된 구조를 확인할 수 있죠. 연설문의 취약점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창조경제와 국민과의 연결고리가 창조경제타운 한계로 약하게 나타난다는 점,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이 창조경제와 직접 연결되지 않고 두 단계를 거쳐 있다는 점에서 창조경제의 추진 방안이 민간 영역에서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지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신년 기자회견을 1위로 뽑은 여러분은 기자회견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주관식 여론조사 의미망 분석 결과입니다. 빨간색과 노란색 그룹은
국가 경제 상황이 걱정되는 가운데 국정 운영은 서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는데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 계획은 수준이 낮음을 확인했다고 대답을 했는데요. 반면에 푸른색 그룹은 기자회견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일이었고 향후 국가 정책 및 국정 운영 방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정한 탑5 뉴스 잘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선정된 탑5 뉴스는 YTN과 인터넷에서 어느 정도 다루어졌을까요? 지난 한 주간 YTN에서 보도된 횟수와 포털에서 네티즌이 클릭한 횟수를 가지고 단어 구름 형태로 여론의 향방을 만들어봤습니다. 먼저 YTN 단어 구름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역시 가장 눈에 띄는 건 대통령과 한파군요. 새해 그리고 취임 1년 만에 처음 하는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전 세계 이상 한파 뉴스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또 그 뒤를 교과서와 철도 노조, 지방선거 등의 순으로 자주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네티즌이 가장 많이 본 뉴스는 어떤 것이었는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대통령 새해 신년 연설 관련 내용과 또 교과서, 교학사 교과서 문제, 또 삼성전자 실적 하락에도 많이 클릭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죠. 여기에 분신이란 단어가 새롭게 들어옵니다. 자, 그럼 두 개의 단어 구름을 한 번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은 YTN의 지난 한 주간 관심 뉴스, 또 오른쪽은 네티즌 관심 단어입니다. 전반적으로 비슷한 점이 많아 보이는데요. 다만 포털 단어 구름에서만 보이는 이 분신이란 단어를 보면 네티즌들이 이 분신 자살한 이남종 씨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보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남종 씨는 현 정부에 대한 강한 비판을 담은 유서를 현장에 남기고 자살을 했는데요. 네, 친필 유서가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죽음을 둘러싸고 생활고를 비관한 자살이다. 현 시국을 비판한 용기 있는 죽음이다라며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러분이 관심 있게 본 뉴스는 몇 가지나 되시나요? 뉴스 저는 소외된 뉴스, 공평한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재미있는 뉴스 이야기 기사식당 뉴스전. 이번 코너는 기자 이야기입니다. 앞서 저희가 멀리 터키에서 온 알파고 씨, 그리고 YTN 수습 기자들의 취재 이야기와 현장 모습 보내드렸는데요. 이들이 수습 교육을 받은 기간도 어느새 한 달이 훌쩍 넘어갔습니다. 이번엔 뭔가 더 특별한 임무를 맡았다고 하는데요. 새내기 기자들의 일상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각자 라인을 맡으면 한 라인만 참지 않는 기자가 되고 싶어요. 수습 기자 생활을 할 때 하는 게 뭔지 알아요? 글쎄요. 견딜 수 있겠어요? 네, 그거는 왜냐하면 다 이제 힘든 건지 추억거리가 되는 것 같아서 다른 사람들도 다 해왔던 거니까 저도 시켜만 준다면 경찰서 1년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상사분들 만나면은 같이 공감할 수 있게 기자는 아픔인 거야 너만 사랑하는 내 가슴에 이름표를 붙여줘. 수습 기자들의 보금자리 경찰서의 아침입니다. 이곳에서 쪽잠을 자고 있을 수습 기자들. 그런데 이 쓰레기 더미들은 뭐죠? 하지만 부족한 잠 앞에 쓰레기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화벨 소리에 놀라 잠이 깬 이분은 누구죠?
25기 수습 이혜원입니다. 네, 만나셨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선배. 잘 잤어요? 아, 네. 아유, 누구 전화예요? 저희 바로 위에 선배 집 다는데 취재권 알려주신다고요? 조금 이따가 찍으시면 안 돼요? 첫날 좀 신경 쓰였던 건 위층에 이제 2층 침대였는데요. 위층에 그 남자 기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스마리를 돌고 들어오니 발냄새가 좀 제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요? 네. 남자 기자가 아니고? 네, 뭐 남자 기자분은 이제 코를 골면서 자고 있었고 저는 이제 딱 도착을 했는데 발바닥이 땀나게 수습기자 일정을 시작하는 효원 씨는 선배의 지시에 따라 서둘러 목적지로 향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역으로 가시는 거예요? 서울역 가는데요. 스마트폰 앱 잘못한 것 같습니다. 통해서 확인하시기 잘못하신 거예요? 왕십리. 평소에도 길눈이 어두워 자주 실수를 하는 효원 씨는 수습 기간 내내 취재처를 찾아가는 것이 복잡한 미로를 빠져나가는 것만큼 힘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쯤은 몸이 조금 고단할 뿐 웃으며 극복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목적지에 가는 차에 올라탄 효원 씨. 앉자마자 다른 사람 시선은 아랑곳 없이 편의점 김밥으로 아침을 해결합니다. 식사 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저희는 그냥 다니면서 중간중간 주변 시민들이 약간 치근하게 보시는 것 같던데.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제가 아침 안 먹으면 움직이질 못하는 타입이라. 속이 좀 채워지자 어느새 무거운 눈꺼풀이 잠을 부릅니다. 이러다 목적지를 지나치는 건 아닐까요? 형원 씨, 일어나세요. 잘 잤어요? 네. 예, 수고하십니다. YT의 이형원 기자인데요. 지하 주차장에서 방화권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거든요. 저희가 이쪽에서는 출동한 게 없어서. 출동하지 않으셨으면 또 다른 데서 갔을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면 어떻게 제가 뭐 알아볼 수 있나요? 잘 안 되나 봐요, 지금. 네, 화재 출동 난 건이 없더라고 해서요. 아파트 쪽으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쪽 가서 뭐 주민들 불이 났으면 당연히 다 아실 거니까. 현장을 반드시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 확인도 할 겸 또 수습 훈련도 시킬 겸 한 일주일 보니까 뭐 스스로 자발적으로 뭔가 알아내는 뭐 노력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최소한 뭐 기본적인 팩트나 뭐 CCTV 잘하면 뭐 CCTV 화면 정도 챙겨오면은 이게 단독 보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배의 기대를 한 몸에 갖고 있다는 사실을 형원 씨는 알고 있을까요? 힘을 내서 현장으로 출발해 봅니다. 2차 아파트로 좀 가주세요. 예. 여기 같은데요? 아, 이쪽인가요? 네. 엄청 가깝네요. 네, 생각보다. 걸어와도 되는 거 아니었어요? 제 길치라서 또 이렇게 택시를 탔습니다. 형원 씨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사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일단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고에 대한 취재를 시작해 보는데요. 글쎄요, 여기 있었는지 어제 있었어요. 네. 완전 이형원 기자라고 하는데요. 휴대권 때문에 여쭤보려고요. 역시 쉽진 않은가 봅니다. 이형원 기자라고 하는데요. 이쪽에 지하에 불이 났었다고. 아, 네. 지금 105동 혹시 주민 아니요, 저는 아는 분. 이분들은 취재에 협조해 주실까요? 자기들 차를 이렇게 분실을. 자기 차는 아니고 도주 그렇죠. 훔친차라고 훔친차. 들었는데. 아파트 주민에게 정보를 얻어 방화범의 수배 전단이 이미 배포되어 있음을 확인한 형원 씨. 취재의 실마리를 얻은 듯한 형원 씨는 심기일전하며 다시 한번 사건 현장을 꼼꼼히 기록합니다. 사건 현장 탐문은 기자의 필수 조건. 화재가 일어났던 지하 주차장으로 조심스레 내려가 보는데요. 짙은 안개로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주말 아침.
이 안개는 예기치 않는 사고의 전조였을까요? 벽면에 부딪히면서 벽면 훼손되고 탑승자 1명 사망 속보를 떴습니다. 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TV 화면 물릴 테니까 앵커 보고 읽으라 그러든지 설명해 주라 그러든지 빨리 하라 그래. 알겠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일이 터진 것 같은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같은 시간 지한통신 사무실에서 나오는 알파고에게도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예, 알겠어 선배님. 예, 감사합니다 선배님. 예, 거기서 팹니다. 무슨 일이에요? 그 헬기가 떨어졌대요. 네? 헬기 떨어졌어요. 헬기. 헬기가 떨어졌다고요? 왜 지금 다시 올라가시는 거예요? 장비를 가지고 그쪽으로 가야 돼요. 우선 현장을 담을 장비를 챙긴 후 서둘러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아저씨! 아저씨 빨리 삼성동으로 가주세요. 거기서 헬기 사건이 있대요. 헬기 사고 일어났어요. 빨리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동 가시는데 헬기 사고가 났다고요? 예. 취재하러 가신 거요? 예, 빨리 가셔야 돼요. 저 멀리 보이는 사고 현장. 큰 인명피해가 난 건 아닌지 조마조마한 마음에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이미 현장엔 YTN의 베테랑 기자들이 도착해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고 있었는데요. 사고가 난 시각은 오늘 오전 8시 55분쯤입니다. 지금부터 약 1시간 전쯤인데요. 이곳 사고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이날 YTN 기자들은 가장 먼저 전국에 이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는데요. 수습 기자 알파고도 선배 기자보단 조금 늦었지만 현장의 모습을 열심히 담아봅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한 현장의 모습은 더 참혹하고 안타까웠는데요. 하지만 기자로서 평정심을 잃지 않고 카메라 셔터를 누릅니다. 우선 현장에 투입된 선배를 만나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알파고입니다. 네, 저는 YTN 사회부의 신윤영이라고 합니다. 네, 선배한테 들으셨어요? 네, 일단 사고 현장에 왔으니까 저희가 뭐 급하니까 인사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일단 지금 목격자를 만나보세요. 이거 직접 본 사람,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저한테 알려주시거나 인터뷰를 따셔야 돼요. 목격자를 빨리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봤냐 안 봤냐, 피해자가 있으면 제일 좋고 피해자 없으면 목격자를 빨리 찾아보세요.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알파고가 맡은 첫 임무는 사고 목격자를 찾는 일. 과연 제 시간에 찾아낼 수 있을까요? 추락 사고 소리 안 들으셨어요? 이미 다른 기자들 사이에 둘러싸인 사고 현장 목격자. 알파고도 조심스레 카메라를 대봅니다. 여기서 쓰는 거죠? 삼성동 헬기 HLV945가 잠실 보트장에 도착하기 위해서 한 사람은 사망한 걸로 지금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망을 세우는 게 어떻게? 더 궁금한 사항은 브리핑 나중에 불러드릴게요. 추가 사항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도 망연자실한 표정인데요. 이때 한 여자분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립니다. 아마도 희생자 가족분인가 봅니다.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은 가족분의 심정을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방금 어디 따라갔다 오신 거예요? 그분이 그 사망하신 분 아마 측근인 것 같아요. 울고 계셨어요. 근데 인터뷰 하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저는 그냥 찍었어요. 그때는 인터뷰하면 좀 저 마음도 아파요. 지금 한 명도 나올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지금 나올 것 같아요. 첫 번째 시신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안타까운 두 번째 사망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시신이 나오자 기자들의 카메라가 구름처럼 몰려듭니다. 알파고는 차마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고 좀 떨어진 곳에서 촬영을 시도해 보는데요. 이런 상황을 취재해야 하는 마음은 그 누구보다 무겁습니다. 이 직업에도 이런 비인간적인 모습들이 있어요. 자기 치킨은 죽었는데 우리 가서 좀 약간 소감해 주세요 하면 좀 말이 안 돼요. 아직도 그날의 방화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형원 씨를 막아서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아파트 관리인은 형원 씨의 취재에 단단히 화가 난 모양입니다. 취재할 지금 별도 없고 거기 신경 쓸 여유도 없어요. 하지만 형원 씨는
다시 한번 설득해 보는데요. 소방서에서 들은 얘기랑 좀 다릅니다. 제가 일단 여기 와서 현장에 와서 보니까 좀 다르네요. 다시 한번 현장의 중요성을 알게 됐습니다. 다만 CCTV 어떻게 확보하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CCTV 좀 확보할 수 있나 해서 저희가 방송이다 보니 그림이 좀 중요하거든요. CCTV를 저희 예, 협조 요청하기도 하고 시간적으로 많이 부족하고 죄송합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생각했던 것보다 힘드네요. 서로 기분 상하지 않고 취재를 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로 어떻게 접근을 하세요? 일단 CCTV 확보는 이제 관리소장을 통해서 CCTV 확보하는 건 실패했기 때문에 일단 경찰서로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형원 씨는 아쉬운 마음을 안고 경찰서로 향하는데요. 지금 뭐 보세요? 저희 선배 이강진 선배가 카톡을 보내셨습니다, 저한테. 보여주실 수 있어요? 저희 자랑인데 그러면 이렇게 힘내서 하라고 이제 형원이 힘내서 해라 선배가 책임져 줄게 하시는데요. 기분이 어때요?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힘이 납니다. 사실 아까 살짝 기가 죽었었는데요. 선배 이 한마디에 더 파이팅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곳에선 과연 원하는 CCTV를 확보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굳게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하지만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하던가요? 원하는 담당자는 자리에 없고 연락조차 되지 않는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소방서로 발길을 돌린 형원 씨는 간절한 마음으로 담당자를 찾아봅니다. YTN 이영원 기자라고 하는데요. 혹시 CCTV 협조를 해주실 수 있나요? CCTV가 네. 저희가 갖고 있지 않아요. 그거 일로 오시는 게 아니고 특이한 건수, 큰 화재 아니면 네. 좀 방화 그런 거는 저희가 본부 광역조사팀이 있거든요. 네. 그쪽에서 조사를 해요. 선배도 항상 화면을 확보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네요. 그러니까 여러 곳에 협조 요청을 해야 되다 보니까. 하지만 여기서 취재를 멈출 순 없습니다. 형원 씨는 오늘 꼭 CCTV 영상을 가지고 들어가리라 굳게 마음을 다집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정리가 되신 것 같은데 이제 회사로 복귀를 하시는 건가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뭐가요? CCTV 확보가 제 미션이었는데 아직 확답을 못 받아서요. 그러면 확보될 때까지 물고 늘어지실 거예요? 그게 이 수습 기자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네. 기어이 CCTV 영상을 얻어내고야 마는군요. 오늘 하루의 피로가 이 전화 한 통으로 다 풀리는 듯합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어두컴컴한 지하 주차장에 고급 외제차 한 대가 들어옵니다. 다소 어려 보이는 남성들이 차에서 내려 무언가에 불을 붙입니다. 도심 아파트 여러 층을 부순 처참한 사고 현장. 주말 이른 아침에 갑작스레 일어난 사고라 당시 상황이 어땠을지 짐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취재 지시를 내리는 선배 기자. 어떤 지시를 내린 걸까요? 그런 걸 제일 먼저 화면 확보가 제일 아파트 그 현장 내부에 있는 CCTV라든지 사고가 날 당시의 화면을 구하라고 지금 급파를 해놨었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사고 영상 확보가 쉽지만은 않은가 봅니다. 소득이 좀 있었어요? 한 바퀴 돌았는데 일단 아파트 경비실에서는 워낙 완강하게 CCTV 보여주거나 뭐 들어오는 것 자체를 막아갖고 못 갔고 들어올 만한 CCTV 장소나 화면 못 찾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할 거는 사고 난 아파트 안으로 잠입을 해서 들어갈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랑 이제 같이 한번 따라가요. 사고에 관련된 목격자와 영상을 찾기 위해 아파트 내부로 들어가려는 두 사람. 선배 기자는 무사히 통과하지만
알파고는 문 앞에서 딱 잡히고 맙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럼 왜 남의 집에 들어가세요? 아직 남의 집에 안 들어갔어요. 남의 집 사이에 여기 계세요. 여기 계세요. 못 들어가요. 어쩔 수 없어요. 외국인이라서 외신지 티나요. 신윤정 기자는 취재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선배님 못 올라가셨네요? 네. 제가 걸렸어요. 저도 걸렸어요. 어디서요? 문이 2층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안에서 막혔어요. 안에서 막혔어요? 네. 근데 주민 아니신지 네, 주민인 척했죠. 네, 주민인 척하고 들어가려고 했더니 물어보더라고 몇 호시냐고. 그래 호수를 말했더니 모르는 사람 안 같다고. 맞았어요. 네. 저도 현장에 있는데 여기 그 헬기 보이는 큰 나무 아래 저 있거든요. 고생 끝에 낙이 온 걸까요? 천신만고 끝에 귀중한 목격자 한 분을 찾았습니다. 이 목격자에겐 사고 당시 관련 영상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지금 그 현장에 사고 현장에 들어가신 분을 저희가 최초로 단독으로 만나서 그분이 촬영한 동영상을 쓸 수 있도록 받고 있는데 이렇게 숨어서 찍지 않으면 저기 기자들이 벌떼처럼 몰려있기 때문에 타사에 공유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 혼자 조용히 촬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현장이든 관련 영상 찾는 걸 최우선으로 한다는 기자들. 그들이 이렇게 영상을 찾아 헤매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방송기자는 화면이 먼저입니다. 시청자들이 봐야지, 눈으로 봐야지 이걸 하지, 신문도 아니고 글로 아무리 써봤자 할 수 없으니까 일단 현장에 오면 사고 현장 사진, 화면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이날 YTN은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기자들의 이러한 노력이 빛을 발한 거겠죠? 아침 8시 54분으로 정렬됐습니다. 헬기가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 옆면에 부딪힌 뒤에 추락한 어렵게 구한 현장 영상과 여러 기자들의 열정이 만들어낸 소중한 뉴스입니다. 아파트 내부의 모습이고요. 한국에서의 낯선 수습기자 체험도 어느새 40여일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알파고는 이 기간 동안 어떤 걸 느꼈을까요? 한국 사람들 쳐보고 이 외국인이 진짜 우리 문화를, 룰 정세를 왜곡 없이 중립적으로 외국으로 보도한다는 외국 기자다, 외신이다, 그렇게 기억해줬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노력하겠습니다. 네 변호사 맞지? 변호사님아, 내 좀 도와줘.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할게요. 변호인 하겠습니다. 오늘부로 송변 니는 네 편한 인생 네 발로 잡아 참기다. 무죄면 무죄 판결 받아내야죠. 그게 내 일입니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는 국민입니다. 오늘은 영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방금 보신 영화는 최근 박스오피스 1위를 달리고 있는 영화 변호인입니다. 개봉 19일 만에 800만 관객을 동원하면서 이 영화가 언제 1000만을 넘길 것이냐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변호인뿐 아니라 지난 연말에 개봉한 영화 용의자를 비롯해 한국 영화의 흥행 돌풍이 뜨겁습니다.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 시대로 불리는 요즘 역대 흥행 영화 한번 살펴볼까요? (10위권) 안에 한국 영화가 8편이나 있군요. 지난해 개봉한 7번 방의 선물과 도둑들이 2위와 3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역대 국내에서 개봉된 영화 중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한 영화는 뭐였을까요? 2009년도에 발표된 3D 영화인 아바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이 안에서 몇 개쯤 영화를 보셨나요? 다시 변호인 영화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앞서 표에서 보셨듯이 요즘 이른바 대박 영화로 불리려면 관객이 1000만 명은 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변호인은 1000만 관객을 넘을까요? 변호인의 현재 관객 주위는 역대 박스오피스 5위인 해운대와 6위 괴물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괴물은 개봉 33일 만에, 해운대는 개봉 35일 만에 1000만 관객을 돌파한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자, 변호인의 1일 관객수 추이를 한번 볼까요? 개봉 첫날부터 23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1000만 영화인 7번 방의 선물 광해 왕이 된 남자를 뛰어넘는 오프닝 스코어를 기록했습니다. 이 기록은 역대 박스오피스 1위인 아바타의 첫날 기록도 뛰어넘은 숫자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죠. 최근 며칠간 주춤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당분간 그래프가 꺾이진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그렇다면 변호인은 언제쯤 1000만을 넘을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통계를 활용해 추세선을 그려봤습니다. 아마도 개봉 26일 이후인 다음 주 초반에 1000만을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꾸준히 스크린 수를 유지할 수 있다면 1100만 명대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 3주일간의 관객 추이만으로 예측한 결과라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는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 박스오피스 10위 안에 든 영화들의 스크린 통계 수를 살펴보면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배우 송강호 씨가 주연으로 활약했던 설국열차와 변호인을 비교해볼까요? 변호인은 개봉부터 지금까지 스크린 숫자를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하는 반면 초반에 스크린을 장악하다가 개봉 14일부터 급격하게 줄어든 설국열차는 결국 1000만을 못 넘깁니다. 초반 2주 안에 전국 주요 도시의 스크린을 장악하는 방법이 대형 배급사들의 흥행 전략이죠. 설국열차는 이런 전략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1000만 명을 못 넘긴 경우입니다. 반면 7번 방의 선물을 비롯해 변호인, 왕의 남자 등 영화의 소규모 배급사들은 입소문을 타면서 꾸준히 스크린 수를 유지해 대박 영화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영화가 상영되고 나서 그 공감의 폭이 이 정치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 때문에 확장된 케이스예요. 이건 자연스럽게 스크린을 넓힌 거죠. 의도적으로 넓힌 게 아니고. 아마도 시장에서 경험이 많은 제작자와 또는 배급업자가 그런 판단을 했던 것이 매우 이 영화를 성공시킨 주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그 밖에도 뭐 영화가 갖고 있는 내적인 힘이나 뭐 배우가 갖고 있는 티켓 파워나 뭐 굉장히 복합적인 변수가 작용하는 것이 변호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은 한 달에 몇 번이나 극장에 가십니까? 또 누구와 가십니까? 한국 극장가는 지난해 12월 영화 관객 수가 2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1인당 한 해 평균 관람 횟수는 4회로 미국 4회, 영국 2회, 호주 3회 등과 비교했을 때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여기서 평범한 중년의 직장인 철수 씨의 여가 생활을 한번 살펴볼까요? 목요일 밤 약속도 없고 야근도 없는 평화로운 저녁입니다. 뭘 할까 고민을 하던 철수 씨는 휴대폰으로 개봉한 한국 영화를 예매합니다. 회사나 집 근처 어디든 쉽게 보이는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 봅니다. 오늘도 옆자리엔 혼자 온 중년 남자와 가족들이 앉습니다. 최근 달라진 영화관 풍속도를 재미있는 그림으로 표현해봤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달라진 영화 관객의 지형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멀티플렉스의 위력으로 가까워진 극장을 꼽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홀로족의 꾸준한 증가 속에 중장년층 남성들의 약진을 들 수 있습니다. 영화 관람은 이제 더 이상 특별한 문화생활이 아닌 평범한 일상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일 저녁 나홀로 관객의 증가로 개봉 첫날의 분위기가 대박 영화로 이어지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키워드인 셈입니다. 이전에 20대 중심이었던 극장 문화가 이제는 40, 50대 장년층과 70대까지 확장됐는데 과연 그렇다면 누가 이것을 주도하느냐가 이 극장 문화를 판단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한국 영화의 내적인 힘, 그다음에 연령층이 확대된 것, 그리고 극장 가격의 어떤 아직은 좀 저렴한 가격 이런 것들이 극장 문화를 좀 팽창시키는데 또 인구를 팽창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올해도 좋은 한국 영화가 많이 나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네, 2014년 여러분은 어떤 계획 세우셨습니까? 김종삼 시인은 어부란 그의 시에서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된다고 산호라면 많은 기쁨이 있다며 삶을 예찬했습니다. 올 한 해 기쁨으로 가득 찬 한 해를 만들겠다. 이런 계획 한번 세워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경계석으로 깔아놨던 바닥돌들이 이렇게
길이가 신월 과정에서 여성인 것처럼 압경지대입니다. 것처럼 벽면이 완전히 조금씩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빠져나가는 모습입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실전을 방법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